모의고사 점수를 몇 점 더 받고 어느 대학을 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10년, 20년 뒤 내가 그때 산업이 그 활성화되는 산업이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뭐 조선공학, 원자력공학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기 무기 산업이 뜹니다. 방산 산업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듯이 그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뭐 반려동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에 제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가축뿐만 아니라 그 반려동물의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것들 또 연구적인 업무들 그리고 검역본부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반려동물이니까 반려동물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것들하고 그래서 요게 한 시험 문제 한 두 문제 나올 것입니다. 앞 슬라이드를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요 자료는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앞에 제가 그 내용 글씨 말고 거기 안에 숨어져 있는 백그라운드라든지 그런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제 농촌진흥청 세균과 그 다음에 동물약품 그리고 폐 전염병 그리고 축산물 동물약품 그리고 이제 조류질병에서 거의 모든 동물을 다 했는데 우선은 이제 검역본부가 역사가 1909년 수출은 검역소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시대는 언제십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태어나지 않은 일제시대입니다. 일본이 아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먹을 게 있어야죠, 식량. 그래서 일본의 한우라든지 이런 먹거리들을 조작해서 한국하고 중국 대륙으로 이렇게 진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검역본부의 기관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일본이 만든 것입니다.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임진왜란이 몇 년 일어났는지 아세요? 몇 년 동안 전쟁이? 7년입니다. 7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몇 년째죠?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역사가 이렇게 7년이 전쟁이 일어난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역사에 의해서 우리 기관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우역혈청제조사라고 요게 이제 연구기관이고 요게 검역기관인데 우역혈청제조는 1911년 4년인데 2000년대 190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우역 모를 것입니다. 우역 영어로 린더 페스트입니다. 한우에서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 질병 지금은 전 세계에서 발생이 되지 않지만은 유럽에서 이 소의 아주 폐사가 높은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 소는 여러 가지 먹거리와 또 한국도 그렇지만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이 1900년도에 발생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유럽에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문제가 돼서 이게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는 치료를 하려면은 항염증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이러스 항염증. 세균은 항생제, 진균은 항진균제, 기생충은
구충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러스는 항혈증제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쓰는 것들인데, 어쨌든 이것도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축위생 연구소로 이름이 이렇게 안양에 1942년도에 해서 우리나라 45년 해방이 됐는데, 이게 이제 안양에 있었는데, 이 기관을 누가 만들어줬냐? 미국이 만들어줬습니다. 건물을. 해방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축산의 역사와 수의의 역사는 또 지금 수의과 대학이 6년제도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말 못하는 반려동물, 특히 축산의 중심은 반려동물이고 말이었어요. 옛날부터. 검역의 중심은 말이거든요. 승마, 경마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동을 하는 부분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질병 검역에 있어서 말이 중심이었고, 또 생활 속에서 항상 같이 하는 개, 고양이가 중심이 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검역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는 분야들이 합쳐져서 1998년도에 국립수의과 검역원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날 무렵에는 이제 식물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지금은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바뀌어졌고, 2016년 김천으로 이렇게 옮겨졌는데,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서 그 국가는 내부적인 것들, 외부적인 것들 상황에 맞게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두 가지 수의 분야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고령화와 사랑, 고령화와 1인 가족에 따른 반려동물, 가족과 같은. 그래서 저도 그 수의과 대학에서 있었을 때 가장 감명 깊었던 문구가, 사람은 내가 아프거나 가난해지거나 그랬을 때 친구가 아니면은 지인이 떠날 수가 있지만은, 개는 주인이 아프나 주인이 가난하나 이 변함없이 옆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충직한 동물로, 그 개는 그 정말 인간과 그런 생을 같이 하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마음에 느껴졌는데, 그게 제가 아까 85년도에 대학을 들어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약간 문화가 출발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제가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집에서 반려견이 제일 좋아하는 순서가 집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개가 제일 좋아하는 1번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에서? 밥 주고 이제. 아닙니다. 밥은 아니에요. 자는 게 아니에요. 개한테 사랑을 받으려면은 그걸 꼭 해주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책을 같이 놀아주고 활동을 해준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개한테는 1번이에요. 가정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개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 아빠, 딸 해서 뭐 4명이 있다. 그랬을 때 밥 주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지 않아요. 산책을 해준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같이 놀아주고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밥 주고 모욕해주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회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이제는 앞으로 우리 또 특히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또 경제적인 왜 사람이 100세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한 가지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드린다면은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 70, 80이 되면은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들은 90 몇 세까지 지금 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계는 100세를 살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지금 현재 60세 가까워서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거의 요새는 한 70세까지 일을 합니다. 40개 일하는 사람들 80도 일을 해요. 그러면은 안 하는 기간, 그래서 요새 그 얘기가 있어요. 80세까지 살려면은 5억을 더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90세까지 살려면은 10억이 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육체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는데 90세가 됐을 때는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보다는 고양이를 키우는 게 좋겠죠. 연령대가 틀립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고 거역본부의 첫 번째 미션은 반려동물이 예전에는 그거보다는 축산물 먹거리.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치킨, 삼겹살, 육류 아니겠습니까? 우유, 그렇잖아요. 계란. 우리나라가 하루에 소비되는 계란 양이 하루에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천만 개 정도 됩니다. 인구가 얼마예요? 5천만 개. 하루에 계란 하나가 소비가 됩니다. 왜? 근데 여러분 오늘 계란 안 먹었을 거예요. 안 먹은 사람 많을 거예요. 왜 근데 5천 개가 되냐? 제빵 제가에 계란이 다 들어갑니다. 계란 소비의 70%가 제빵 제가입니다. 요새 조류 인플루엔자 얘기 뉴스에 많이 나오죠. 정부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젖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오고 고양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렸던 젖소에서 나온 우유를 먹고 그 고양이가 죽었어요. 현재도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고 돼지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인플루엔자 하면은 사람에게 옮길까봐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계란 수요 공급이 작년에 사과값 폭등, 올해는 배추값 폭등. 정부에서는 먹거리, 그래서 식품의 안보, 식량 안보, 그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먹고 사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삶의 질을 풍요롭게 건강하게 사는 것들인데, 예?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주택 비용 상승,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듯이 어쨌든 먹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단백질 섭취원, 특히 고령화 되면 될수록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단백질의 주요 소스가 계란, 우유, 그 다음에 식물성에서는 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식품하고 이 반려동물 이 두 가지 것들이 저희 회사의 미션이고, 그것들에 맞춰서 아까 동축산물 식물 검역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이 축산물에 대한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병해충을 관리하고, 또 질병 관리하기 위한 동물 의약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
보호복지라든지 또 관련되는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저희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거위본부가 이렇게 많아요. 1000명이 넘습니다. 크게 동물 질병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식물 검역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 질병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생긴 것이 수의법의센터입니다. 질병진단과는. 수의법의센터가 뭡니까? 수의법의센터. 우리 가끔 사건 사고에 나오면은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법의학센터라고. 강도 사건이 아니면은 누구가 죽었는데, 부검을 해야 하는. 뭐 독극물 폐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망 사고들이 있었을 때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게 법의학센터입니다. 수의 분야에 있어서 타살이라든지 또는 독극물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수의법의센터입니다. 이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려동물이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김천에 있다 보니까 너무 외진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전국에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는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수의법의학센터가 만들어질 거고 또 거위본부하고 먼 지역인 부산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난번에도 내가 대구 한의과 대학에 갔는데 그 3학년 4학년인데 여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자기는 법의학센터에서 수의법의학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병리 공부를 열심히 지금 3학년인데 실험실에서 그것들을 하고 있고 개고양이도 기본적으로 알고 해부 생리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거위본부 법의학센터를 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 사람 법의학센터도 이렇게 해서 미래 수요를 대비해서 벌써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역시 여러분들은 뭐 수업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방학 때는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관련 학과, 관련 분야, 융합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세계 또 국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계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경북 김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까 검역 검사를 하니까 공항만이 있는 곳들은 저희 기관이 다 있어요. 여기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도 많죠. 최근에 수의과 대학이 전국에 10개 대학인데 대부분 다 개고양이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90% 이상이 다 소동으로 임상을 합니다. 공무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경북대 박람회를 전시를 했어요. 너무 많은 비수의과 대학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수의과 학생들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검역 부분들도 지금 비수의과 대학생들로 해서 충원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탐지견, 뭐 이렇게 해서 축산물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러브스킨이라고 모기, 파리 이런 거에 매개하는 바이러스 질병으로서 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주로 이제 곡물이라든지 이런 공항망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공항망의 방역을 하는 용역을 지금 세스코에서 하고 있어요. 세스코 들어봤죠? 세스코가 요새 그런 방역 업무에 이제 사람 방역 말고 동식물 방역 업무에 사업을 늘려가고 있어요. 저는 요새 TV 광고를 유심 있게 봅니다.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나이가 되면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게 샴푸입니다. 머리 빠지니까 우리 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2000년생인데 벌써 뿌린다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이거 사줘? 나는 그거 안 하고 있는데 이 나이에 뭐 잘 볼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이거 하더라고요. TS 샴푸가. TS. 네, 샴푸. 반려동물 샴푸 시장에 다 장악해 버렸어요. 돈이 많은. 특히 여러분들 모르시죠? 개 포메라이언 품종주에 미용 허로 가면은 뭐 어느 곳마다 틀리는데 서울에 강남에 제가 아는 병원장님인데 거기에 포메라이언이 미용을 하고 이제 목욕을 하면은 비용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예? 30만 원 받습니다. 왜? 여러분들 미장원에 가면은 머리 얼마 하죠? 여성분들? 5만. 예? 우리 애들 보면은 뭐 최소한 뭐 남자들도 요새 2만 원 넘어가고 여자들은 뭐 파마하고 뭐 그러면은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포메라는 너무 털이 많잖아요.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또 말리기도 해야 되고 30만 원. 그런데 그게 또 걔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데 거울 보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세상을 좀 다양하게 봤으면 좋겠다. 병원을 포함을 해서 뭐 그래서 최근에 평택시도 반려동물 많이 키우니까 옛날에는 축산과 있는데 반려동물 축산과로 이름을 바꿨어요. 반려동물 업무 민원들이 많고 관련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며칠 전에 하루 행사를 하더라고요. 축제를 하더라고요. 행동학, 역양학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해서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천도 있지만은 저기 인천 여기 중부 지역도 인천이고 요거는 서울은 김포공항에 있는 거고 호남은 군산이고 광주도 있고 제주도 있고 영남 이렇게 가 있어서 거역본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저희 현재 김천에 있는 곳입니다. 김천. 저희 김천 거역본부에 가장 큰 인프라 그리고 다른 기업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구제역 백신 연구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백신 개발을 하는데 전임상을 할 때 채용 동물이 뭡니까? 영장류 원숭이입니다. 그게 오창에 있습니다. 생명과학연구원에. 그 시설이 없어서 그 치료제, 백신 시설 그것들을 이거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그 침팬지 엄청 비싸게 그 영장류 엄청 비싸게 가는데 그 시설들이 없어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바이오라고 하는데 반도체도 요새 지금 삼성이 작살나고 있잖아요. 2차 전지가 새롭게 뜨고 있지만은 2차 전지도 중국이 원한 거. 우리나라가 지금 좀 요새 잘한 게 바이오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제품을 개발한 게 아니고 만들어내는 거 반도체 공장 만들어내는 거 개발하는 것들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심에 이런 전임상을 하고 임상을 할 수 있는 차폐 실험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BL3라고 그러죠. 외부에서 바이러스들이 못 들어오고 또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시설이 거역본부에 3개나 있습니다. 전국의 수의과대학에는 전북대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의과대학 중에 있는 데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지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요새는 항암제, 그 다음에 그 치매, 그리고 줄기세포 다 이런 사람을 위한 치료제들을 할 때 동물 실험을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는 혈액이 부족해서 개 고양이 혈액이 왜 고령화가 되고 혈액이 부족하니까 그 수요를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줄기세포로 키워서니 너무 비싸고 그래서 사람은 지금 줄기세포로 키워가지고 수혈 맨날 우리 회사도 그럽니다. 요새 맨날 그 혈액 부족하다고 수혈 이거 와요. 수혈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요새는 소 혈액에서 그거를 조작을 해서 동물에게 수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사람에서 심혈관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스텐트 이런 것들은 모델 동물이 돼지입니다. 돼지 키우면서 돼지의 미니피그에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실험 동물하고 그런 특별 실험실을 저희 검역본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다른 민간 회사하고 틀리고 그런 시설들을 이제는 국가이기 때문에 개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충현 선생님 실하고 또 우리 신창섭 교수님 실에 있는 친구들이 인턴으로 지금 와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그 바이러스 실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나고 했더니 열심히 지금 바이러스 셀 키우고 그 다음에 중화시험하고 항체 검사하는 것들을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자연과학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 인문학은 체험할 데가 없어요. 뭐 체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 검역본부에 지금 이렇게 한번 오셨어요? 지원 신청하세요. 요새 많이 옵니다. 예. 네. 한 학년이 전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수의과 대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해서 검역본부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한 차례 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학교들은 3학년 때 많이 옵니다. 가까운 데들. 그래서 한번 검역본부에 와서 시설도 보시고 소개도 받으시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자폐 치료실입니다. 이게 유지 비용만 1년에 5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3개가 있고 식물까지 합치면 4개가 있으니까 5사 200억이니까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 우리 호서대학교에 저희 검역본부에 계시다가 동물약품을 전공한 그 교수님인데 영양을 하시죠. 임상병리 하면 우리 정상희 교수님이 지금 여기 자폐 실험실을 거의 독점을 합니다. 우리나라 소독제 평가 실험들을 거기서 거의 다 해요. 독성 실험들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퇴직하고 퇴직도 아니라 중간에 그만둬서 거의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 직원들이 매일 자폐 실험실에 들어가서 바이러스를 하고 소독약 이런 것들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효과를 평가하는 그런 실험들이고요. 이게 이제 질병진단과에서 이제 최근에 엑스레이도 들어오고 이제 앞으로 CT 영상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여기 이제 동물사 토끼, 마우스 뭐 이런 것들을 키운다고 최근에는 이제 그 대동물 동물사라 해가지고 돼지, 소 이렇게 키우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건 특이하게 꿀벌 요새 꿀벌도 사회적인 것으로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들에서 쭉 하는 것들이고 이제 저희가 나머지를 쭉 자료를 보시고 이제 현재 저희에서 아까 더비 검사에 의뢰된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개가 29건, 고양이가 73건, 102건. 고양이가 많이 들어오죠. 네, 고양이
장미가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 질병들에서 그래서 이제 폐사원 조사에서 100위권에 들어왔는데 5년이 지난 뒤에 4배, 5배가 늘어나니까 법의학센터가 만들어진 거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학대가 반려동물 학대가 40% 정도였고 그 다음에 질병 요새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다 규명이 되니까 요새는 질병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들인데 어쨌든 법의학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거인본부에서 동물병원도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연구실에서 약동물 법의학 검사실 약동물 검사하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그 인력들을 늘어나고 그래서 외국하고도 하고 또 많은 이제 그 연구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국제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계속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동물 보호 복지 관련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개가 지금 540만 두, 그다음에 고양이가 250만 두 정도 지금 이게 전두수 검사가 아니고 뭐 그 동물 등록제가 잘 안 돼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800 정도 하고 중요한 게 요겁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생산업은 번식장을 포함해서 판매장이 이렇게 최근 5년 동안인데 이거는 별로 변동이 없거나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난 게 장묘업이 2배로 늘어났어요. 제가 제일 동물병원에 있었을 때 또 의료기기 서울대학교 대한민국 동물병원에 나중에 시간이 계시면은 동물병원 중에서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제일 잘 돼 있어요. 한번 신청을 해서 견학을 해보십시오. 거기에는 장묘실이 따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마지막 이제 개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었을 때 그 보호자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상담하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이제 그 화장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분야들 그 다음에 전시 펫전시에 가보신 데 있어요? 네. 여기 키우신 분들 제가 펫전시에도 저는 가봤었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실제로 왜 캐리어를 들고 사람들이 아침 9시에 막 달려온지 몰랐어요. 웃으신 분은 아는데 특히 고양이 키우신 분들이 많이 펫전시회가 많이 해요. 부산, 대구, 뭐 대전, 뭐 저기 서울, 뭐 전국에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요. 놀이기구, 사료, 간식 30%. 그러니까 저도 몰랐었는데 이 전시요, 정말 그래서 고양이 그 보호자들이 특히 캐리어 들고 그 일찍 와서 이 전시 사업들이 좀 많이 늘었고 미용 아까 얘기했죠. 미용도 이렇게 그 다음에 운송업 이거 보면서 트렌드가 어떤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생산 판매 이런 것보다는 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이제 반려동물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관련 서비스 또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등록되는 숫자고, 또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들의 제일 큰 국민적인 그 정말 하나의 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맹견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있으면은 반려동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건데, 지금 현재 등록이 지금 3,000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땅이 적고 소형 동물을 많이 키우고, 근데 미국에서는 대형견을 많이 키우고, 저도 대학교 때 제가 동물병원에 있으면서 그레이트 댄은 송아지만 합니다. 걔가 그레이트 댄 송아지만 해요. 그래서 주로 뭐 주냐, 수박 껍질 있잖아요. 우리 수박 먹고 수박 껍질 주면은 그거 그대로 다 먹어요. 그런 대형견들 얼마나 어린이들이 놀라겠어요. 그런 문화에서 이제 적응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어린 뭐 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다가 갑자기 그런 큰 불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뭐 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고양이가 이제 시범적으로 등록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왜 국가에서 등록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반려동물 산업이 활성화되려면은 그 보험제도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고령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고령화에 의해서 병원을 많이 가야 되고 정기 검진을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들을 꼭 이 반려동물을 보험을 해야 되는데, 개인은 이 뭐 여러 마리 나가 보면은 뭐 우리 송일국이가 대한민국 만세해서 4명이잖아요. 4명 쌍둥이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개 고양이에 등록을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한 마리 듣고 4마리 진료하면은 보험회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 주민등록처럼 이렇게 개 등록이 명확해야지 보험 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유기견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건강검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야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앞으로 국가에서도 그러면 지원 사업도 많이 할 것이고, 또 그런 분야의 업무들도 많이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또 요새 동물 보호 센터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물 보호 센터들이 이게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요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동물 보호 센터가 사회적으로 문제돼가 지고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건 지금 어려워서 순종은 입양을 시키려고 하고, 잡종은 안락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새 저도 유전자 검사에 MBTI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개, 고양이도 MBTI 유전자 검사 한 20만 원 주면 합니다. 그래서 개의 성격들을 보면서 개하의 그것들하고 나하고 잘 조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들, 또 유전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새롭게 뜨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부분도 좀 있는 건데, 그 다음 이제 고양이 이제 중성화 사업들, 요것들 이제 이것도 계속 고양이 번식력, 또 야외 이렇게 길고양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 그 다음 이제 실험동물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실험동물들은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 이제 하나만 갈게요. 요게 시험 문제예요. 기본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쉬운 거. 저희가 이제 동물용 의약품을 하는데, 의약품, 의약예품, 의료기기가 이런 것들이, 의약품은 어떤 것들이고, 의약예품은 어떤 것들이고, 의료기기가 어떤 것이냐. 왜 이거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나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달라지고 있고, 모든 산업은 이 산업에 다 해당이 돼요. 뭐 진단이든 치료든 예방이든 요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샴푸는 뭐 이렇게 제일 많이 소비되고 백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 항생제 것들, 그 다음에 뭐 심장상하증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것들인데 회사들도 다 여기에 관련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업무들을 쭉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저희 검사본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김충현 선생님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거역본부가 제일 처음에는 가축 위주로 연구를 했었어요. 반려동물 연구가 제가 23년도에 우리 거역본부에 과제가 여러 개 있는데 20개나 되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안 했어요. 이렇게 많이. 살펴보면 개 디스템파 바이러스 발병 기전 연구, 반려동물 질병 진단 연구, 전염병 오이제 검출을 위한 유전자, 실시간 유전자 진단법 개발,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바이러스, 그 다음에 중동물질 진단법 확립 연구, 동물 보호 복지 실태 조사, 방사성 발생장치 안전관리, 동물 의료기 품목별 기준 기업인데 대부분 다 이게 반려동물이고, 안전관리와 약품 대사 평가법, 이 반려동물에 대한 약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브루셀라, 세균 곰팡이, 항생제 내성 것들 포함해서 또 줄기세포 치료기술 개발 연구, 말 반려동물 인플루엔자, 매개 질병, 진드기 매개 질병. 23년인데 내년도 25년은 더 많을 거예요. 개고양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국회의원 우리도 마찬가지 예산을 따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기관들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저희 거역본부는 삭감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사회적으로 이 굉장히 아까 반려동물 그런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인플루엔자라든지 그런 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곳에서 그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이 옛날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옛날에 대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구원을 뽑을 때 그 항상 물어봤어요. 돼지 좀 그 키울 수 있냐. 그래서 남자들을 많이 뽑아봤어요. 돼지들이 너무 힘이 세요. 미니피그 새끼 했을 때 이 정도 시작을 하거든요. 한 두세 달만 지나면 우리 뭐 김충현 박사님은 워낙 그 돼지 많이 했지만은 한 두세 달만 지나면은 그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그 보정이 안 돼요. 체열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꼭 채용을 할 때마다 이제 돼지 연구하는 데서는 돼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닭 할 수 있느냐, 그것들이 면접할 때 중요 요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 뭐 개고양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다 그 돼지 연구하는 데들은 지원을 잘 안 해요. 여기가 연구 과제를 하면은 연구원을 채용을 합니다. 기관제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그러는데 요새는 뭐 그 연구사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다 인턴 제도를 많이 하잖아요. 인턴도 하고 또 공무직 뭐 기관제 여러 가지 있는데 요 사이트들은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여기 사이트를 보세요. 꼭 이제 1월 달에 되면은 이제 또 과제가 바뀌고 하면은 다 이게 모집을 하게 됩니다. 거역부. 그래서 연구원들 이렇게 채용할 때 여기를 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역본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개를 마치고 그다음 이제 해외 세계 동향 어디가 있지?
자, 우리나라 산업을 알려면은 외국을 알아야 됩니다. 선진국, 특히 미국, 유럽, 일본. 그래서 외국의 반려동물은 어떻게 지금 양육이라든지 그 산업이 이렇게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보면 우리나라 5년, 10년 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진로에 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에 관련된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25.4%입니다. 1000만 명 돌파. 이게 그래서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저희가 그런데 우스갯스럽게 소 박람회 하면 국회의원이 안 오고 농식품부 과장이 옵니다. 그 다음에 개, 고양이 뭐 행사하면은 서울시에서 한다 그러면 서울시에 국회의원이 한 10명 정도 옵니다. 그것도 높은 사람들만 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기술이 있는 것처럼. 왜? 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중요합니다. 개는 5.2% 늘었어요. 근데 고양이는 12.7%. 계속 고양이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요. 물고기 7.3%, 햄스터 1.5%, 거북이 1.9%, 새 1.0%. 우리는 이 정도인데 미국은 이게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개, 고양이는 정체고 요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양해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앵무새 요새 많이 합니다. 앵무새. 저희 그래서 조류질병과도 앵무새를 이제 내년도에 연구하려고 앵무새 수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왜 많이 키우는 것들이었고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제일 큰 문제가 고령화로 인해서 병원비 증가가 많이 되고 이제 그러더라도 여전히 시장은 사료 시장이 1.5조 원으로 굉장히 가장 많은 것들인데 이제 보험 시장이 이렇게 지금 급작스럽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험 시장이 아까 이 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문제 또 의료 경비 부담 문제 때문에 보험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펫케어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은 아까 우리나라 몇 프로라고 그랬죠? 가족이 24%, 24.5%. 미국이 최초로 조사한 1988년도에 56%였어요. 자, 90년이고 지금 2020년이니까 30년 전에 이미 미국은 56%였어요. 지금 현재는 66%입니다. 별로. 미국은 의사보다 수의사가 훨씬 수입이 높습니다. 왜? 수도 반려동물 수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숫자도 수의사 숫자가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포함해서 야생동물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하고 또 공부도 길게 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10가정 중에 7가정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자, 개가 그 중에 65%입니다. 고양이가 46%입니다. 100%가 넘었죠, 벌써? 이 얘기는 뭡니까?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뭐, 또, 새도 키우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게, PC 12%입니다. 우리나라 PC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의사를 포함해서, 그 수족관 쪽에서 그리고 하는 데들 좀 이렇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파충류. 파충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거북이, 도마뱀. 뭐 도마뱀을 집에서 키우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도 한 2% 피웁니다. 말 키우려면은 한 그 최소한 한 500만 원 있어야 돼요. 사료주고 관리해주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다양하고 요게 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세대가 있는데 X, Z, 뭐 G 세대 이렇게 쭉 있는데 반려동물 소유자가 제일 많은 게 밀레니엄 1980년대에서부터 94년 출생자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66년이니까 요거는 25% 정도 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키운다는 거죠. 46년에서 65년생이면은 60대 이상이거든요. 60대 이상이 그 20, 그리고 요거 보면 이제 45년생이면은 이제 나이 드시면은 그 본인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 근데 어쨌든 46이면은 한 그 몇 살입니까? 80세죠? 80세까지는 키운다는 거예요. 80세까지. 60세에서 80세까지는 많이 키우고 80세 이후는 안 키우고 어린애들 20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뭐 하는데 어쨌든 그 전 세대가 골고루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은 조금씩 달라진다.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시장은 지금 현재 역시 제일 큰 산업은 사료하고 간식입니다. 펫푸드, 푸드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뭐 전체의 43%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취업을 한다면은 시장이 제일 큰 데로 가야 되겠죠. 식품회사. 국내에 다 외국에 다국적 회사가 있는데 국내에 그 반려동물 사료 회사를 만든 데를 제가 식품회사 몇 개 불러보겠습니다. 풀무원, 대한민국 큰 식품회사죠. 또 하림이 최근에 닭고기, 개고양이 뭐 하는 것들입니까? 요새 라면이 K라면 해가지고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전 세계적으로 그 특히 제가 2000년대에 가보니까 기능성 식품이 외국에서는 활성화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특히 고령화, 개도 그렇지만은 집에서 많이 키우니까 관절염이 많아요. 비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들 그렇지만은 몸에 좋은 글루타치온입니까? 그거 개도 주고 나도 먹고 같이 먹고 막 이래요. 그만큼 이제 그 생활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명품, 의약품, 동물 분양.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케어가 이제 동물병원 진료라든지 그 다음에 요게 호텔입니다. 기숙이 요새 호텔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 미용업, 보험업, 훈련 이런 것들도 전체의 한 1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게 미국 산업동물협회에서 매년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요 부분들이 줄어들 거고 요것들이 늘어날 거예요. 세 번째 항목이 오래 사니까. 그리고 보험 시장이 미국이 그 현재 24.2%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가입률은 낮은데 역시 유럽이 보험 시장이 잘 돼 있어요. 사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는 보험이 들어간 사람이 80%, 독일 33%, 이탈리아 이렇게 있는데 보험 시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일본은
요게 이제 개 사육 동향입니다. 큰 변동이 없다. 일본, 우리나라 개 고양이 뭐 사육권에 쓰이는데 일본에서 쭉 보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개에서 평균 수명이 14.8세, 고양이가 15.6세. 2010년, 10년 전에 비해서 1.26세가 늘어났습니다. 고령은. 개가 이런 얘기해서 그러는데 동물병원을 제일 많이 찾아야 되는 나이가 있어요. 몇 살인지 아세요? 돈 들어가는, 개 키울 때 돈 들어가는 시기 7살. 맞아요. 7살 때부터 노령견에 시작이 돼가지고 그 애들은 병원에 자주 가야 되는 시작인데 평균이 14살이니까 고령, 제가 이제 개 이번에 책을 쓰면서 보니까 고양이도 그렇고 20살짜리도 있더라고요. 18세, 17세도 있고. 그래서 정말 내가 그 분들에게는 고양이, 개 한 마리만 키우신 분들은 개가 죽으면은 마음의 그 상처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더 키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마리를 보내고 그 다음 개 이렇게 쭉 하는데 그 한 마리만 키우다가 돌아오면은 외아들이 아니면 외동딸이 한 명보다는 그래서 그것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주변에 그 이제 노령견이 있다면은 꼭 그 한 마리를 더 키워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일본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하고 좀 뭔데 애견 건강관리가 불충분하다고 이렇게 한 경우가 53%예요. 수의사들이 이 얘기를 한 것이니까 좀 더 소비자들하고는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좀 그 건강관리가 지금 문제가 많다. 개 고양이한테 절대 사람 음식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잘 모르고 개 치약을 한번 써봤어요. 경험해보신 분 계세요? 그런 거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 여러 가지. 우리 아이가 써도 되나? 어? 예? 게사료 먹어봤어요? 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건식 습식 건식. 어때요? 맛없죠? 맛없죠? 고양이는 비리고 생선을 좋아하니까. 치약, 그 개 치약에서 제일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에요. 불소가 안 들어가 있어서 너무 시원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요. 어린애들 치약하고 비슷해요. 우리 어린애들 치약 여러분은 약간 달면서 그런 게 없듯이. 그래서 그게 불소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이게 다 특성들이 있어서 그 개에 사람 음식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막 안 주면은 식탁에서 뭐 떨어지면은 무조건 달려가서 막 먹는 것인데 그건 간식을 안 줘서 그래요. 적절하게. 그래서 뭐 먹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간식 좋아하는 것처럼 애들도 간식 필요해요. 너무 많이 주면은 사료를 안 먹지만은. 그래서 그런 특히 이게 식사 문화의 것들이고, 또 두 번째 하나가 실온이에요. 걔는 더우면 무지 싫어합니다. 털이 많아가지고. 근데 나 춥다고 엄청 덥게 하면은 걔는 땀 뻘뻘 흘릴 것입니다. 땀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인데 목욕 문제가 있는데,
고양이가 비뇨기 질병이 많습니다. 고양이가 왜 비뇨기 질병, 방광염을 포함해서 비뇨기 질병이 많은지 아세요? 네? 물을 안 먹어서? 아니에요. 뭡니까? 고양이 하면 생각나는 거.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네? 아니, 용품 중에서 모래. 네? 모래예요, 모래. 모래가 고양이를 많이 키우잖아요, 보통. 많이 키우는데, 또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고양이가 이게 너무 요에 이렇게 많이 있으면 차가버려요. 오줌을 안 싸버려요. 동물들도 여러분들 지저분을 하는 돼지들도 제일 지저분한 곳에 그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있습니다. 옛날에 밥통에다가 똥을 싼 이유가 거기가 제일 지저분해서 거기서 다 동물들도 여러 가지 다 사유가 있습니다. 목욕은 뭐가 중요합니까? 주기가 중요합니다. 주기. 너무 자주 해도 안 좋고, 그래서 고양이 목욕은 무지 싫어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제 요거 또 중요해요. 식사 관리에서는 연령에 맞는 식사. 너무 많이 먹으면 적게 줘야 돼요. 살찌니까. 우리 개가 우리나라의 70%가 관절염이 걸려있어요, 지금. 왜? 비만 때문에. 그래서 운동시켜줘야 돼요, 요새. 그래서 운동시키는 그것들도 많이 나오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이 것들, 연령에 맞는 식사, 운동,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정기 건강검진. 여러분들 아직 젊으니까 건강검진 잘 안 받죠? 저희 회사 다니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개는 나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개하고 사람 나이하고 비교를 했었어요. 초창기에 연구가.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개 한 살이면은 사람 나이로 몇 살? 5살에서 7살이라고 했었어요. 옛날에.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소형견은 오래 살고 대형견은 좀 짧게 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7세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77에 49, 50세.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지만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오는 갱년기 싫죠? 특히 엄마 갱년기 무지 싫잖아요. 짜증냈고 많이 됐고. 그 갱년기가 이제 50대 주로 많이 호르몬 변화해서 많이 오는데, 그게 7세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개는 한 6개월, 4개월, 5개월 되면 바로 성인이 돼요. 그래서 쭉 성견으로 갑니다. 그게 우리 사람처럼 성장기가 짧아요. 그래서 임신이 언제부터 가능하죠? 개는? 네? 6개월. 네. 임신 기간도 며칠? 2달. 응? 60일. 네. 그러니까 짧아요. 6개월이면은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임신을 한다는 거는 생리적으로 다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젖꼭지 숫자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최대한 숫자예요. 모든 포유동물은. 그래서 젖소는 4마리까지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개니까.
또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개 고양이도 이제 그렇게 맞춰 서는데 굉장히 성숙이 빨라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령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건강검진을 노령견에서는 1년에 2번을 해야 된다. 이것들이 이제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개의 연령하고 사람의 연령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왜? 사람 기준에 맞춰서 있어요. 모든 것들이. 제가 동물용 의료기기 연구 7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모든 의약품, 의료기기, 의학예품 이런 것들이 사료도 외국에는 식품 영양학자들이 사료를 만들거든요. 그래 다 이게 그 사람 관점에서 근데 개, 고양이 또 품종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전문화가 돼 가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아까 그 이제 선진국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이 재택근무가 많아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이 4일, 요새 주 4일 근무제도 IT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 인간화에 대한 인식 제고 특히 코로나 때에 어디를 못 가게 함으로 있어서 그 집에 있음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입양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개, 고양이만 있으면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심심하지 않고 잘 노는 겁니다. 요게 선진국이 이런데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가는 것들이고 이게 이제 헬스케어입니다. 자, 반려동물에 있는데 이제 백신이 있고 의약품이 있고 사료 첨가제가 있고 진단이 있고 진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습니다. 혈액학, 요 검사, 임상스크, 생화학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학부 때 그 열심히 이제 좀 하지만은 실험실에 좀 근무하면서 이런 것들 좀 이제 저도 3학년 4학년 때 동물병원에 있었거든요. 좀 인생에 있어서 좀 노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20대, 30대가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40대, 50대에서 일자리 구하려면 없어요. 특히 30대는 굉장히 중요하고 20대는 준비를 이제 취업과 자기의 적성과 또 여러 가지 그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경험을 하는 시대고 그 다음에 20대 후반부터는 준비를 해서 30대에서는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대 하면 이제 나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헬스케어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이 몇 프로나 하죠? 경제에 관심이 별로 없죠, 여러분들. 경제에 관심 가져야 돼요. 다 먹고 사는 것들이고 대한민국 경제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지금 그 2%도 안 됩니다. 지금 이번에 0.1% 얘기 나왔잖아요. 특히 바이든 정부 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1차전, 2차전지 다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라 그래가지고 그 세금들이 다 지금 그 미국으로 가고 있고 그것들이 달러 수입들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니까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지금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헬스케어 시장은 지금 현재가 23년이니까 한 6% 정도 되는 거고 앞으로도 30년 뒤에도 7%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은 줄어들지는 않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 늘어나는 곳에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반려동물 학과가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앞으로 다 4년제로 바뀔 거예요. 간호학과처럼. 그리고 병원도 이제 전문의 제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전문의도 만들어내고 있고, 1차 병원, 2차 병원 나눠지고 있고, 아까 그러더라도 수의과 대학은 전국에 10개, 그리고 한 50명, 그 중에 소득, 이제 대부분이 90%라고 한다 그러더라도 병원들 있고 뭐 하더라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그 외국에 비해서 많은 것이고, 유럽은 전체 수의사의 70%가 식품 분야에 종사를 합니다. 원헬스 관점에서. 공중보건 헬스. 먹는 문화. 왜? 주식이 거기는 밥이 아니라 고기, 치즈, 우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반려동물 시장은 개, 고양이 숫자는 미국하고 비슷해요. 근데 숫자는 비슷한데 산업은 미국이 훨씬 큽니다. 그만큼 미국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건강이라든지 그 반려동물 헬스케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유럽은 동유럽도 있고 서유럽도 있고 다양한 국가 간의 수준들이 엇들이고 인구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 수입을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고 오래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오래 사는 게 100세 시대. 그래서 요새 그 새롭게 뜨는 분야가 다 이 분야예요. 고령화. 고령화에 관련되는 산업들을, 그래서 그 요새 그 실버타운을 포함해서 그 노치원이라고 아세요? 노치원이 뭐예요? 노치원 처음 들어보는 용어입니까? 노인유치원. 오케이. 노인 유치원. 그거를 요새 이제 노치원은 좀 건강하신 분들이 가는 거고, 실버타운 보호센터라든지 그 요양원에 가신 분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요새 이제 요양보건사들 직업이 많이 생깁니다. 만들어지고. 왜? 부모님이, 저희 와이프도 그거 지금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 장모님, 어머님을 모셔야 되고, 또 케어를 하고 그러려면 본인도 알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실버 산업은, 헬스케어 산업은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이걸 잡은 거예요. 헬스케어. 제가 내년에 퇴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충현 박사님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제 창업을 한다 해서 제 이니셜 따서 JS 애니멀 헬스케어 컨설팅 회사를 차릴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품 개발하는 것들, 시험 평가하는 것들, 또 학생들 강의하는 것들, 여러 가지, 또 아까 그 먹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해서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창업을 해야죠.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들이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요게 중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노령 동물에서 암, 당뇨, 인지장애가 치매예요. 관절염. 이거 많이 들어본 사람 질병이 동물에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 치료제를 사람에게 만들려고 하면 10년이 걸리니까 중간에 동물 실험을 합니다. 실험 동물이 뭡니까? 개에 있어서는 중심이 되는, 항상 사람에서 실험을 할 때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 개가 뭐예요? 비글. 비글 키우는 사람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가격도 비싸요. 200만 원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며칠 전에 저기 서울대 축산학과에서 AI 너가웃, 면역 억제 너가웃 닭을 만들더라고요. 암, 우리 쥐 하나에 그 1,000만 원 이런 그 유전자 결손된 쥐들이 1,000만 원 이런 거 해요. 놀랬죠? 그 실험들을 하려면은 이런 거 그런 동물들이 필요하니까. 렉트, 마우스 뭐 이런 것들. 이게 암, 당뇨, 인지장애.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다 치매 지금 국내 유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지금 한 유한장에서 하는데 매출 전체 50%가 치매 이거예요. 유한장이 옛날 물고기도 팔고 뭐 물고기 뭐 다 했는데 이게 그 개의 이 치매 비싸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 임상 지금 2상 단계입니다. 3상 사람을 하기 위해서 유한장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국내 중소 벤처기업에서 만들어서 유한장에서 판매하는 것만이지 이것들 암, 당뇨, 치료, 관절염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암입니다. 개 미국에서 6,500만 마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개 6,500만 마리, 고양이 3,200만 마리가 암에 지금 개는 암에 잘 걸립니다. 특히 유선암이 잘 유선이 잘 발달이 되어 있고 림프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전이가 잘 되고 그래서 최근에 국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박셀바이아라는 암 회사가 개를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올해. 또 이제 제2 암 종류가 개에 엄청 많아요. 림프암, 뭐 비만 세포종부터 여러 가지 암인데 계속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 저도 이제 고령하니까 이제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 미국 사람들은 암을 질병으로 안 봅니다. 하나의 그냥 그 대사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요새 주변에 암 걸렸다고 해서 바로 안 죽잖아요. 5년, 10년. 주변에 혹시나 백혈병이나 뭐 여러 가지 암 걸리시면 우리는 옛날에 의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암 걸리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안 그래요. 아까 우리 그 김충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수의과 대학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이비스 수의과 대학인데 내과 교수가 100명입니다. 수의 내과 교수가. 그만큼 전문화돼서 비뇨기, 감염내과, 순환기내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깊이 있게 많이 해서 동물이 그러는데 사람은 얼마나 연구를 그래서 암은 질병은 질병인데 뭐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두 번 헬스케어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진단입니다. 모든 것은 수의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진단이 먼저입니다. 진단이 있어야 치료가 되고 예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액검사, 뭐 면역검사, 생화학검사, 분자진단검사.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의과 대학도 그렇고 우리 보건대학도 그렇고 대학교는 다니고 있지만은 고등학교하고 똑같아요. 이런 면역진단, 생화학검사, 혈액검사, 분자진단, 뭐 PCR이나 이런 것들, 유전자검사 이런 것들을 실습 시간에 좀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병원에서 이걸 하거든요. 수의 그 간호사나 테크니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걸 해요. 최근에는 방사선사들도 방사선과 나온 친구들이 영상의학과는 수의상 안 하고 그 친구들이 촬영을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그래서 이걸 좀
혈액 검사는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검사를 하냐 못하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야 돼. 그러면은 원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경험이라든지 숙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제가 올해 열심히 책을 쓰고 있으니까 내년에 네. 전자책으로 나오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네. 헬스케어 뭐 여러 가지 뭐 만성 질환의 그런 부분들이 쭉 있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제가 이제 축산 박람회 때 많이 가다 보면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면은요 인구가 많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엄청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축산물은 먹거리이기 때문에 검역이 심한데 길고양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출하기도 좋아서 저희도 지금 진단 키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해외 수출,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만 있기 때문에 뭐 관련 회사들 이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 하는데 대한민국 회사가 없어서 대한민국 회사 중에 진단키트 회사 중에서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5위가 있습니다. 바이오노트, SD 바이오 센서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때 그 레피드 키트 회사에서 국내에서 1등을 했어요. 3조 5천억을 팔아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없어가지고 그 회사가 이제 CTC 바이오 해서 백신들을 개발하고 해서 그 시드머니로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바이오 회사들이 많은 시드머니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많이 갖췄어요. 그래서 바이오노트가 예전에 8,000억 원까지 했고 지금 이제 그 인프라를 통해서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세계 1위는 무조건 미국이에요. 아이덱스 진단키트 회사는 아이덱스인데 대한민국의 5위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바이오노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그 회사들이 국내에 들어왔다가 대부분 어느 정도 크면은 다 자회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 PCR 진단키트는 대한민국이 제일 잘해요. 원전 기술은 좀 딸려요. 요새 이제 qPCR 말고 디지털 PCR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퀴아젠이라든지 뭐 세계적인 진단키트 회사들은 그런 걸 많이 하지만은 대한민국은 응용력이 좋아요. 그래서 뭐 PCR 하면은 싱글을 한다면은 우리는 뭐 트리플 멀티플렉스로 해가지고 뭐 5 채널까지 이렇게 많이 하는 것들인데 PCR하고 레피드 키트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다. 진단 키트 관련해서 그 회사들이 다 동물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하고 화이자가 그러지 않고 화이자가 그러고 베링도 인들하고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세상을 좀 넓게 보시고 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게 반려동물의 건강과 또 동물병원에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저희 동기들도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 보호자들에게 양질의 진단 그 진료 서비스를 하려면은 기초와 임상과 여러 가지 진단 기술과 백신 이런 부분들이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융합이 돼야지 그런 부분들이 좀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뭐 내가 개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것들을 하는 방법들은 다양하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요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아지 슬개골 탈구가 왜 이렇게 많을까? 사양관리라든지 뭐 원래 이게 발바닥이 개 고양이 키우는 것에 특히 개 키우는 거는 그 밑에다가
안 미끄러지게 헤드랑 패드를 깔아야 돼요. 근데 안 까니까 이 관절이라든지 슬개골에 이게 무리가 많이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요것도 있대요. 이게 유전질환인데 이런 개인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순종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전질환이 있는 거예요. 구분기 일본에서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만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순종이 질병에는 약하거든요. 사람도 잡종 이렇게 해야지 이 유전 질병이 덜하고 그런 것들이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이렇게 유전자 검사들이 다양하게 뭐 유전질환 검사들도 많이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지만은 행동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순종이냐 잡종이냐 그런 것들 또 유전적인 질병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저도 대학 때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이제 치아가 계속 이렇게 치아가 그 질병이 많아요. 뇌가 조그마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뺑뺑 도는 회전병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다양한 검사들이 많이 하고 있고 올해에 정부에서 반려동물의 정책을 올해 만들었는데 반려동물 산업 발전 정책이 있다는 것은 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법을 토대로 해서 산업이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들이 이제까지 한우 육성법, 그 다음에 돼지 육성법, 가금산업 육성법 이런 거 없어요 지금. 그 오래된 그거 중에서. 근데 반려동물 산업 육성법이 올해 국회에 통과가 돼서 또 식용금지법도 올해 통과가 됐고 그것도 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최고 책임자가 차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그래서 요새 염소지상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개고기 대신에 이제 염소고기를 먹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꿔지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사는 김천에 올 24년 9월 30일에서부터 10월 4일 일주일 동안 농촌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대박도 먹기가 어려운데 이거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근데 이게 우스운 게 아니다. 모든 지자체와 농식품부에서도 고시 출신이 들어오는데 제일 잘 나가는 과가 반려동물과예요. 1등들이 와요. 또 여자들도 많이 지원하고 승진이 잘 되니까 세상이.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펫푸드는 냉동에서 냉장으로 지금 바꾸어지고 있는 거예요. 냉장보다 냉동육보다 냉장육이 삼겹살이 훨씬 맛있잖아요. 양에서 질로 바뀌는 것들이고 헬스케어 건강 문제들이 때문에 이제 진단도 중요하지만 치료하는 의약품. 그 다음에 요새는 요겁니다. 펫테크, 펫서비스. 펫테크가 뭔지 아세요? 막 1시간 산책하면은 여기 되어 있잖아요. 놀이 돌봄. 이런 산업 지자체에서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 놀이시설 그런 것들 많이 공원 많이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경기도만 해도 지금 경기 북도에 여주에 하나 있고 남구에 있고 화성에 보호센터 있고 펫테크가 또 새로운 특히 제가 보니까 고양이들 그 펫 전시에 나가면은 고양이 놀이가 특히 뭡니까 이거
끈 이거 몸 허보는 거 이거 엄청 종류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들이 여기 시험 문제도 있네요. 시험 문제는 마지막에 땡. 쉬고 어쨌든 제가 좀 시간 1시간 3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시간 쉬고 좀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